농지법상 농막은 농기계나 농자재 보관, 농산물을 간이 처리, 또 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므로 관할 지역에 신고를 하고 설치는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에 데크나 테라스, 잔디,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농촌에 가시면은 많이 보셨을 건데 원래 출발은 옛날에 왜 농지에 있는 원두막 이런 게 원래 농막이 있었습니다. 이게 농촌에 있는 막입니다. 막 어떤 그런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막.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농업에 필요한 어떤 삽이라든지 농기구나 기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가 집으로 매번 가져올 수는 없으니 농지에 그걸 임시로 보관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 그게 농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막의 규모도 크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20평방미터인데 한 6평 정도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농막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그냥 가설 건축물로 짓기에 편한 어떤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농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본래 용도이기에 설비와 기반 시설에 제한이 있었던 농막. 하지만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거주지로 사용되거나 불법 증축한 농막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원 생활을 누리고 싶은 이들에겐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농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와 현실의 편의 사이에서 기형적인 불법 농막들이 양상된 꼴. 하지만 정부 역시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농촌에 가서 뭔가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농막에서 이제 불법으로 쓰는 그런 아마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농막이라는 거는 농지 옆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숙박을 하다가 저녁에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이 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농막에 사실은 제가 주거를 허용 안 했던 부분은 그러한 농막의 원래 목적과 그다음에 주거를 통해서 숙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전 부분,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숙소나 주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농막으로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 582건의 화재로 56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막은 주택과 달리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에 취약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농막 같은 그 비닐하우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건물들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건초 그리고 불에 타기 쉬운 난연제, 가연성 그 재료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농막 비닐하우스는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울산의 한 야산에 거주용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 농막 화재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농막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도 불에 그을린 생활용품들이 남아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농막이 위치했던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 화재가 발생해도 발견이 쉽지 않았던 데다 소방도로가 없는 산길이라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것도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원인이 됐습니다. 그 서울주 지형 특성상 산악 지형이 많고 산 속에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소방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다는 점이 있어 저희가 화재 진압에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막은 소방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거주용으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늘 안고 있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민가와 떨어진 곳에 농막을 설치하고 범죄나 불법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규제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실제 이제 규제 내용과 사용 그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부작용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또는 뭐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축 허가 사항이 아니라 건축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가설 건축물을 제가 만들고 또는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해당되는 군이나 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 또는 뭐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는 또는 양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0월 28일 국민의 81%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귀농귀촌, 농촌 생활과 영농체험 등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농지에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입된 시설로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12월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농막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농막에 대한 규제를 제가 완화한다. 이 규제 완화가 사실 체류형 쉼터 도입이거든요. 기존 농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왜 숙소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용도이고요. 도입되는 이번에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한, 물론 제가 임시 숙소라는 단어를 쓰지만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게 농막은 정말 농작업에 하다 보니 농지 아무데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고, 아까 그리고 사람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농막보다는 좀 더 엄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녁에 뭐 불이 났다 하면, 농막은 불이 나면 사람이 안 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전소가 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도로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요. 지자체가 요 지역은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역들은 제가 입지를 좀 제한할 생각입니다. 그게 농막과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기존 연면적 20제곱미터로 제한됐던 농막에서 33제곱미터까지 면적이 넓어진 것인데요. 숙박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크게 달라진 점. 편의를 위한 데크나 주차장, 처마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농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일에 기존의 농막을 그대로 농막으로 쓴다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제가 기존의 농막에 있는 부분보다 이번에 농막도 좀 제가 좀 완화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마도 이제 어느 정도 뭐 1m까지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데크도 이제 제가 이게 4가지 면 중에 가장 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길이에 1.5m까지는 제가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농막을 저희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좀 농막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농막을 좀 더 체류형 쉼터를 바꾸고 싶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 체류형 쉼터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기존의 거주용으로 농막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바뀐 기준에 부합하다면 신고를 통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불법 농막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농촌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귀농 귀촌을 계획하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지금 농촌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머무는 장소에서 그래도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인구는 저는 확실히 주말에 농촌 인구는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 논란 끝에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친 도시민에게는 4도 3촌의 꿈을, 소멸 위기의 농촌에는 새로운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Every hour, every minute.